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뚝뚝이님. 잘 쉬셨어요? 예, 빌면님도. 예. 요새 저 뭐야, 55세 55님이 잘 안 들어오시네. 직장인이어서 제일 들으셔야 되는 분이. 예, 호시오 형님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죠 내일이면 이제 9월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덥죠? 아, 정말 날씨 죽이네 정말. 지금 수박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마트에 가면 수박 큰 거 한 통에 지금 얼마 가격하는지 아세요? 저는 수박을 싫어해서 잘 사 먹지는 않지만 4만 원 하더라고. 그죠? 4만 2천 원인가? 4만 2천 원 하더라고. 큰 거. 미국에서는 그 큰 게 그 4만 2천 원 정도, 4만 5천 원, 4만 원 정도 하는 제일 큰 그 수박이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하는 수박 가격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한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하신다고 생각하는구나. 한 7천 원, 8천 원.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하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계산하면 그래요. 예. 그래서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야, 뭐 순두부국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순두부찌개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만 원, 12,000원 이 정도 하는 게 미국에서는 4, 5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비싸. 근데 과일 가격은 엄청나게 싸. 그죠? 그건 이제 7kg짜리고, 한 5kg짜리, 4, 5kg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여튼, 어, 엄청나게 싼 거지. 그죠? 뭐 전반적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 그래서 농산물 개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소고기 개방, 그죠? 그래서 광우병 뭐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 근데 지금 그 소 연령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축산물이나 농산물.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미국, 뭐 캐나다, 뭐 이런 쪽은 다 땅덩어리가 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은 데에서 나다 보니까 또 특히 올해처럼 가뭄, 그죠? 비가 오면 폭우, 그죠? 날씨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가 심해졌다는 거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제 뉴스들을 쭉 보다가 물가도 상당히 올라왔다. 우리나라 물가가, 그죠? 물가가 올라온 근본적인 배경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수산물 작황이 안 좋고 이게 비단 한 해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 그죠? 뭐 내년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안 좋아지는 해가 계속 많아진다는 건 그죠? 앞으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수산물 가격들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지.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작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황 이것 때문에 물가들이 올라가고 계란 한 판에 옛날에는 그죠? 3, 4천 원 뭐 했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싼 계란 한 판 가격도 7, 8천 원 하니까 자, 이제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작황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고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은 뭡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우려가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이런 자산의 가격들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집이 뭐 새로 진 집은 그렇다 쳐도 그죠? 옛날 집, 10년, 20년 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사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양호해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환율도 강해지겠지만, 그죠? 지금보다 향후 경쟁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라면 환율은 더 강해질 이유가 별로 없겠지. 그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결국 자국 내, 우리나라 내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죠? 환율도 약세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리는 만큼 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뭡니까? 이 국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잖아. 그죠? 뭐 그거랑 관련 내용도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카페에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그 부분에서 뭐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자금 지출, 재정 지출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메꾸려면 그죠? 지출이 많아진다는 건 뭡니까? 반대로 세수를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본론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건강보험료, 전기료, 그죠? 건강보험료 아니 이제 전반의 일상에 부동산도 뭐 거둘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올라가는데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뭐? 전기료, 그죠? 전기료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니까, 당연히. 그런 가운데에서 또 뭐예요? 세수를 걷기 위해서 지금 50억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하는 그냥 강화하는이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려고 하는 요인도 세수 확대예요. 결국 거래세 인상하고 법인세 인상하고 하는 요인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꼭 조금 그 이야기를 좀 그거 하면 조심스럽긴 한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하고 위안부 뭐 합의하면서 일본한테 뭐 뭡니까 돈을 받았잖아, 그제? 일본에 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뭐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나눠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 선택의 순간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죠, 그죠? 돈을 잠시 나눠주는 건 저도 25만 원 나눠주는 걸 받을까 말까, 그 15만 원인가요? 25만 원인가 하다가 뭐 내가 안 받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나 해서 마지막에 받았는데, 받아서 집 앞에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어. 근데 받으면 좋죠. 안 받는 것보다는 좋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요인에 사용하는 것이 더 길게 보면 낫지, 그죠? 어느 것이 더 좋냐 나쁘냐는 두 번째고, 우리가 선택적 복지냐 뭐 이런 거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지난번 그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일정 정도 이 내수를 좀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죠?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 그 카페 다 있어요. 그 관련 뉴스들도 그 지방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직장인들 한 끼 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죠?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잠시 배가 고프더라도, 지금 잠시 배가 고프면서 향후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조금 등 따시려고 하다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어지는 건 아니냐 하는 부담 요인도 있는 그런 예산안이기 때문에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아시죠? 그래서 이거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듣지는 마시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모든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야. 그런데 그 정책에 있어서 어느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의견차가 있을 뿐인 거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나스닥이 1.15% 하락을 했고, S&P 500이 0.6%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일단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PCE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PCE 물가지표는 예상치 부합했다. 예상치 부합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런데 그럼 왜 하락을 했느냐? 그죠? 근데 하락을 한 섹터들을 딱 보니까, 그죠? 기술주 중심, 특히 반도체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 그죠? 엔비디아가 3.3% 하락을 했고, 팔란티어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지. 인텔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중심의 하락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 기술적 차트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가도 되고 떨어지도 되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요 위에 상단에 부딪히더니 내려왔지, 그죠? 내려오면서 그렇다고 뭐 저점을 깬 건 아니고, 그죠? 다만 거래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 요인이 있었다. 그럼 부담 요인이 뭐가 있었냐라고 봐야지, 그지? 그 부담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중국 때문이다. 그지? 중국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다. 그죠? 이 뉴스가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을 갖고 온 요인이에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징조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엔비디아가 H20 수출을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막고 하는데 중국에서 그 얘기했었잖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도지코 타이밍에서 이야기할 때, 그죠? H20 그 저사양 칩 수입 안 해도 된다. 이미 그거 중국 그거 기억나죠? 기억나 안 나? 그죠? 그거 다 이야기했었던 거잖아. 이미 그죠?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H20 미국 너네 그거 막아서느니 수출 통제하느니 안 하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 수입 안 해도 된다라고 중국이 땅땅거렸잖아요. 땅땅거리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땅땅거렸겠지. 아니나 다를까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AI 칩을 개발해서 지금 시험 중이다. 그리고 이 칩은 TSMC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다. 이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AI 산업은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 그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퀘션 마크다. 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여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경쟁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그 중에 누군가 엔비디아와 성능이 동일하거나 성능이 더 좋은 칩을 개발하게 되면 AI 산업은 성장을 하지만 엔비디아의 성장은 약화될 수 있는 부담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독주하고 있지만, 그죠? 지금 알리바바처럼 저렇게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이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AI 산업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성장과 그 산업의 성장이 초기에는, 그래서 어떤 산업이 막 성장의 초기 태동을 해서 성장으로 가는 초기에는 전부 다 오른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이. 그러다가 성장 초기, 성장 중반으로 가면 기업마다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이게 나타나고 성장 중반 부분에 있어서는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산업이 성장을 해도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고, 그게 뭡니까? 생존하는 기업, 경쟁에서 생존하는 기업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 그 다음 그 또 AI를 또 대신한 몽 산업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서 뭐 제가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새로운 산업을 미리 예상을 한다는 건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제 머리로는. 그죠? 그런 산업을 새로 알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건데, 뭐지 이 자리에서 이거 뭐 주말 시간에 왜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산업이 무엇이 성장하고 무엇이 쇠퇴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추적하는 게 주시장의 임무지. 그죠? 여튼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AI 인프라 관련주였었던 마블 테크놀로지나 데일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던 부분,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텔 이렇게 중국 공장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넣으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수출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죠? 그 내용이 요거잖아. 응? 금요일 오후에 이미 나온 뉴스지. 오후 11시쯤에. 그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대한 이 밸리데이티드 앤 유저 지위를 철회하겠다.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이 뭡니까? 관세 전쟁, 그리고 뭐 다른 여타 나라도 그렇고 끝난 게 아니다. 관세 협상 뭐 했다 해서, 그죠? 여튼 계속해서 중국에 밀당하면서 이 전쟁은 지속된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하락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요인이 이 AI 쪽, 반도체 쪽이니까 월요일은 우리 시장 이쪽이 약세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타 부분을 보니까, 그죠? 여타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밀린 게 없어. 그죠? 그러면 AI 쪽 연관 쪽에서 내일 우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겠지. 그죠? 그러면 반도체가 약세의 흐름 부분을 보이고 AI 관련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 쪽은 어느 쪽이 강세를 보일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시장의 뭡니까? 주가 흐름을 한번 보자고. 미국 시장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자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일봉. 그죠? 자, 주가는 올라갔다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올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쉬느냐,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에너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어도 사실 거래량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뭡니까? 20일, 그죠? 20일 이평선도 뭐 지켜줬고, 뭐 크게 이상 있는 건 없지. 그죠? 차트만 봐서는 하나 이상한 거 없어. 3일 양봉 냈다가 음봉을 하나 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 있는 징조는 없다. 그런데 뭐가 찜찜하냐? 그건 이제 우리가 지표 흐름 부분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약한 흐름 부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월요일 날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장이야. 미국 시장이. 그래서 뭡니까? 조금 더 약세를 보였었던 걸 감안을 해야 돼. 그죠? 지금 요 추세,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각도를 쭉 뻗어서 올라올 때가 좋을 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올 때가 좋고, 지금은 각도를 이렇게 줄여서 가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에너지도 그렇고 하락에 대한 에너지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길게 보면 미국 시장도 여기 이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 나스닥으로 봐서 찜찜한 건, 그죠? 이 고점을 여하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쉬는 모습.
이제 꺾인 모습, 이런 모습은 지금 올라올 때 보면 이 고점에서 저점 찍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고점을 돌파했고, 그러면서 다시 쉬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전 고점을 또 돌파했고, 그러면서 지금 질근질근 움직이다가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돌아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점을 왔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월요일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고, 그죠? 이제 화요일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예요? 이제 조금 이따 경제지표 일정들을 보겠지만, 여기서 9월 17일, 궁극적으로는 9월 17일 FOMC를 앞두고 9월도 또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할 수 있냐? 라는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유대인 자금이 어떻고 뭐 하면서 러시아 하자나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또 고용도 봐야 되고 CPI, PPI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산 넘고 물 건너 지표를 봐야 된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매한 흐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그죠? 기술적 지표는 깨진 건 없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박스권 하단은 한번 와야 되지 않겠냐가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죠? 안 올 수도 있어. 그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안 올 수 있냐, 올 수 있냐를 미리 파악하면, 그죠? 안 온다 그랬는데, 와버려. 밑으로 내려와 버려. 그죠? 그러면 내가 결국은 그거는 결과로 보는 거라고. 예상은, 그죠? 이 추세를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고, 행여나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 보세요. 주식은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좋았을 때만 가정하면 안 돼. 그죠? 좋았을 때만 가정을 하면 주식은 탈주식이 한 주식도 없어. 그죠? 많이 빠진 종목은 많이 빠졌으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좋은 가정을 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다음에는 실적이 좋겠지, 좋은 가정을 지속하면 주식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우리가 매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매도는 예측 매도, 확인 매도, 손절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측이라는 건 뭐예요? 예측.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담일 거니까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게 예측 매도야. 떨어질 때 매도를 해도 예측 매도야. 왜? 이런 모습을 보면 더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매도를 하는 거거든. 이 지수도 마찬가지야. 자, 요게 지금 지저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뭡니까? 여기서 뭐야? 응? 왜 이걸 하는데 왜 쥐가 움직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이 생각해봐. 여기서, 그죠? 화요일 날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추세 라인까지.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 딱 왔어. 그러면 하락을 한 번 더 했어. 그럼 거기서 애매하지. 그죠? 요걸 깰까 안 깰까? 깨면 이 밑에까지는 일단 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만약에 음봉으로 딱 이렇게 내려왔다.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왔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권 요 라인에 딱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한다. 여기 지금 하나 그걸 하면 색깔이 그거죠. 그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도할 거예요? 살 거예요? 지수가 미국 시장 지수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럼 우리 시장 사야 돼? 팔아야 돼? 응? 뚝뚝이님.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 음봉으로 딱 떨어졌다. 매수?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나디언님. 그래서 어려운 거야, 뚝뚝이님. 응? 그치, 호시우행님. 호시우행님 말씀이 딱 맞아. 이해되죠? 답은 없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잖아. 뭐라 그래요? 매수하는 타이밍과 손절하는 타이밍은 가격은 똑같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샀으면 최저점에 사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사면 최저점에 사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가격이 돼버리는 거지. 이거를 다 설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응? 너무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야. 주식은 매수점과 손절 지점이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시황이나, 그죠? 그 지점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그거를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황을 보고 수급을 보는 거라고. 거래량을 보고. 그죠? 이거 아직 하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추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밑에서 사도 다시 올라왔고, 조정을 보여도 다시 올라왔어. 이건 뭡니까? 강세장의 전형적인 이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상향할 때만 접근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여기서 딱 박스를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추세가 깨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추세, 이게 하단인데, 여기가 하단이란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게 얘의 지금 급등하고, 여기서 급반전해서,
반전해서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뭐를 심어준 거야? 이 하단 들어오면 매수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깨져. 이거 깨지면 매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들. 지수를 보면 매도해야 되는 거야. 왜? 4개월 연속으로 저점을 밟으면서 올라온 건데 이 추세를 깨면 어떡하랬어요, 여러분들? 추세만큼 하락하는 게 기본으로 나온다. 이해되시지?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밀린다고 매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매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자, 그거를 한번 되돌이켜보자고.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다 공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얘가 추세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박스를 딱 그리면서 움직였었던 라인이 요 라인이잖아. 미리 다 보여줬기 때문에. 자, 추세로 가다가 추세를 깼어. 그죠? 여기 추세를 깼어.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저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서 저점으로 왔어.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매수네, 여러분들. 여기가 매수점이잖아, 그러면. 지수상으로. 안 그래요? 지수적 차트만 보면 이전 저점 근처에 와서 여기로 오면 매수해야 되잖아. 그죠?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2번. 응? 박스권 하단이잖아, 여기가. 그지? 아, 제가 55세 55님 좀 늦게 들어오셨네, 그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거기 깨버리니까. 추세 이탈하면서 급락이고 기본 폭만큼 하락하잖아. 기본이. 그죠? 기분 나쁘면 이 두 개, 이 박스에 하나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갔죠? 이때는 그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이때는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죠? 지수적 차트만 봐서는 아무 게 나온 게 없어. 여기서의 시그널은 여기 한번 보조지표를 하나 넣어서 보자고. 보조지표를.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그냥 본론만 이야기하고 끝내고 빨리. 저도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고 해야 돼. 일요일은 제가 일요일 3시부터는 뉴스 이거 보고 여러분들 방송할 뭘 얘기할까 이거 공부하면서 저녁도 못 먹어. 아직도 저녁도 안 먹는다.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응? 재미없진 않지? 그러니까 본론만 들으실 분은 굳이 저녁 방송 안 들으셔도 돼. 내일 아침에 매수 하라리냐 매도 하라리냐 그것만 문자만 들으면 되잖아. 이해하시지? 응. 이게 그나마 우리가 시세를 안 보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은 제가 이야기하다가도 다른 모니터 보다가 그죠? 이야기가 제대로 막 안 나오기도 한다고. 시세가 막 움직이니까. 자, 이때를 보면 주가가 사실 올라가는데도 자꾸 이거 보조지표 이거를 누르는데 왜 이걸 누르는데 지네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일이 참네. 어이가 없네. 여기서 이미 여기 고점이단 말이에요. 고점인데 그 다음 고점이 돌파를 못했어.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내려오고 이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다 내려오고 있었던 중이고 거기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 박스가 터지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매수와 매도가 똑같다는 게 뭐냐면 이런 지점이 매수인데 박스 하단이나 이런 게 매수인데 추세 하단이 매수인데 여기를 깨버리면 물량이 확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박스 깨지면 서둘러 사지 말아라. 이 박스 깨진 만큼이 기본 내려오고 중간에서 저점 만들 수도 있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을 돌면 그때는 뭡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이제 쭉 올라가다가 뭡니까? 딱 터졌어. 다 지워놓고 다시 보자. 여기서도 그죠? 궁극적으로는 요체 여기라고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요걸로 보는 게 낫지. 이렇게 가는 chen. 어디서부터 힘이 약화된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도 이 고점의 채널 상단, 추세 상단, 추세는 하단이야. 그죠? 기존 회원님들은 옛날에 제가 추세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 하단 라인에서 올라오고 상단 근처에서 막히고 제가 우리 하나오션 매매할 때도 하단 라인이 어떻고 상단이 어떻고 이렇게 거드렸잖아. 이쪽 위에 딱 있다가 갑자기 요 하단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반등하고 나서는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까지 그리는 거야. 그죠? 중간 라인. 그죠? 시세의 중간 라인. 이렇게 커. 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는 보면 제가 지금 대강 그려서 그런데 그지? 위쪽에서도 막 위쪽으로도 가고 위쪽으로도 시세가 가는데
어느 순간 하단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도 중심선에서 버벅대고 자꾸 하단 근처에서 기잖아. 그죠? 그러다가 깨지니까 조금 떨어지다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자,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조금 전에 다시 그려봐. 아직은 저 정도로 약하진 않아. 그죠? 여기서 아이씨, 좀 크게 그려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추세지. 이렇게 가고 있었던 라인에 응. 이러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갔단 말이야. 여기서 내려와서 만약에 여기가 하단인데 여기가 하단 그죠? 지금 사실 한 2개월 넘게 이렇게 요 7월 8월에 이러고 있었잖아. 그죠? 이러고 있다가 이 추세를 딱 깨버리면 일단은 요 때보다는 좋은 건 뭐냐면 20개월이고 60개월이고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이평선이. 그죠? 이평선이 몰려 있을 때가 단기 이평선 5일, 10일, 20일, 60일 요 단중기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해. 위로 상방으로 세게 틀 거냐, 아래로 세게 틀 거냐의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요 밑에 지금처럼 그죠? 5일, 10일도 있고 밑에 60일이 있고 60일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이제 1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뭐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까? 120일이 200일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는 시점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 응?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경우도 많다고. 자, 좀 크게 봐서 이 추세를 깨면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그죠? 요 라인을 깨버리면 그때는 뭐예요? 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역이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베팅을 하는데 일봉만 봐서는 안 되지. 월봉을 봐야지. 그죠? 이 월봉의 추세 라인이잖아. 자, 잘 보세요. 월봉에 얘가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월봉이 양봉의 개수가 적다면 조정을 받아도 그 폭이 작을 수가 있는데 5개월 동안 연속 양봉을 내면서 상승을 갖고 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8월에도 그죠? 밑으로 2.66%까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9월에 만약 조정을 보인다면 8월보다는 조정을 더 세게 보일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5개월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을 깨지는 않겠지만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걸 한번 보자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주추세선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올라왔었던 라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라인이라고 봐 저는. 이것도 이렇게 길게 보면 이거고. 그죠? 길게 보면 이거야. 응? 여기 한번 1차 상승하고 쉬었고 2차 상승 쭉 하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관세 때문에 쭉 미끄러졌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지? 응? 월봉으로 보는 걸로는 1차 상승, 2차, 3차, 4차 뭐 이게 주가상은 여기니까 5차 상승 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끝나고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다고. 그러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죠? 안 나오면 제일 좋아. 그죠? 그리고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라는 법도 없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 미국 시장이 월요일날 쉬지 않는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하락한 범위가 아니고 악재에 비해서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저렇게 아까 저 안 좋은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처럼 세게 떨어지는 흐름이었다면 기술주만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주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얘네도 하락하니까 다른 쪽도 하락을 같이 하면서 하락을 갖고 가야 돼. 이해되시지?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첫날에 급락을 해서 더 세게 하락하는 타이밍엔 섹터 종목 상관없이 하락을 한다고. 그 차이만 있지.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기술주가 세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 섹터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냈다. 우리하고 반대해서 파란불이지만 상승이. 그죠? 그렇다는 건 급락 시장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저 하락이 더 세질 거냐 아닐 거냐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일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표가 발표될 거냐? 그죠? 어떤 지표가 발표될 거냐를 봐야지. 지난주 우리 시장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였는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시장을 이야기를 보겠지만 일단 요 PC는 예상 높게 나온 데에서 완만하게 반등한 부분 이미 예상됐었던 부분이니까 그 예상 범주 안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영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상 정도의 하락, 예상 정도의 부분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이 뭐예요? 9월 5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미리 다 이야기한 거야.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고용지표 확인하고 싶어 할 거다. 왜? 지난번 고용 발표할 때 고용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8월 고용보고서 이 부분에 신규 일자리 지금 7월 달에 8만 3천 개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요번에 발표될 거 보게 되면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전달 4.2%에서 4.3% 실업률은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반면에 비농업 고용자 수 그 7월 고용 그러니까 7월 달 고용은 8만이고 그죠? 그거를 8월에 발표한 거고 요 7만 3천 명 요거는 이제 뭡니까? 7월 달에 6월 걸 발표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여튼 7월에 7만 3천 명이었는데 요번에는 8월에는 8만 명.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월보다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 범위 내에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야. 그죠? 고용은 그죠? 고용이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그 전에. 그지? 뭐 10만 명, 15만 명 매번 너무 좋게 나와서 문제였던 게 5, 6월 달 하향 조정하면서 슉 내려왔고 그러면서 지금 뭐야? 이번에 발표될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표될지 지금 이 고용에 대해서 이 발표 예상하는 대마다 틀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9만 개 정도 나올 거다. 더 좋게 나올 거다. 이 8만 개보다 더. 근데 그게 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얘네 뭐 이렇게 뭐야 수정치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네 나라 지네 맨날 그거 하는 통계 제가 고용을 얼마나 중요시 이 발표를 중요시 생각해서 보완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통계국조차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뭐 좋게 나올 거다 나쁘게 나올 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고. 그죠? 그런데 이 예상 범주 안에 나온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비농업자 수 증가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무난해. 7만 명에서 10만 명이라면. 근데 고용이 높게 나온다. 10만 명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9월달 한 달밖에 못한다는 게 딱 나와. 그죠? 그러면 시장은 더 올라갈 힘은 없지만 급락할 재료는 아니야. 그죠?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용도 제대로 괜찮고 PCE 물가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고용 충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고용이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뭐 9월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면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근데 만약 9월 5일 날 발표되는 고용이 이 7만 명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고. 주식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을 해. 금리 인하기에 주식의 급락은 없다. 이런 타이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막 이런 거에? 보신 적 있을걸?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주가 급락은 없다. 응?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주가 급락은 없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 아까도 제 유튜브 보다가 그 광고 올라온 거 보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주식 급락은 없다라는 그 뭐 어떤 그러면서 뭐 지수가 80% 떨어진다고 급락할 거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 유튜브 제 타이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저 상반된 얘기를 저렇게 타이틀에 걸어놓지? 어그로를 끌려고? 응? 그치 다니엘 맘님. 고용 쇼크 나오면 0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게 그죠? 고용 쇼크가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면 주가는 급락입니다. 지금 호시우행님 말씀이 딱 맞아. 1981년 금리 인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파산하면서 금리 인하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우리 빌맨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 그죠? 일주일 내내 시장이 급락하다가 제가 금요일날 증권주 사자. 그래서 증권주 다 판 거 가지고 증권주 사고 이 타이밍이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미국 시장에서 뭡니까? 금요일날 하락하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그 시장이 급반등을 해. 그래서 월요일 우리 시장 막 갭상승해서 막 올라가. 근데 또 다음에도 그러면서 이익 냈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잖아. 2008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그죠? 추세로 진행되는 타이밍에서는 주가는 급락이에요. 하락이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금리 인하가 하지 않을 상황 이 상황이 돼야 시장이 올라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금리 인하 초기에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로 진행될까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번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느냐? 이미 5%에서 지난번 작년 연말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잖아. 그지? 이미 금리의 고점은 도달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인하하고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기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지 처음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고용 쇼크가 나오면 다니엘 맘님처럼
0.5bp B컷, 그죠? 0.25bp가 아니라 0.5bp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이 들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아서 지금 엊그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안 했습니까? 다니엘맘님?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못하는 이유.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금리 인하를 더하죠? 예, 여기서 금리 인하 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니, 물가니, 이런 거 다 올라간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에, 그죠? 정부가 재정을 막 풀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금리 인하까지 해봐. 우리나라 물가 팍 올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국도, 그죠? 이 고용이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 네, 맞아요. 응? 물가가 올라.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르는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 그게 뭐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그지? 그게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꽝 돼버리는 거야. 응? 자,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고용도 봐야지. 그 다음에는 PPI, CPI, PPI 지난달에 PPI가 높게 나왔잖아. 그죠? 다음 주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CPI, PPI가 또 발표가 된다고. PPI가 지난달에 높게 나왔다는 건 이번 달에 발표할 CPI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높은데 고용이 낮아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야. 이 말뜻 이해하죠? 그래서 자꾸 이번 달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걸 빨리 보자고. 자, 내일은 미국 증시가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장의 날이잖아. 그죠? 이제 화요일은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와. 미국 시장에서. 이 제조업 지표는 뭡니까?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거라고.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유축. 그죠? 그러니까 요 ISM 제조업 지수 봐야지. 그런데 금요일 날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그죠? 5개월 연속 유축됐지. 그것도 다 올려놨어, 뉴스에. 그러니까 중국도 경기 제조업 지수가 안 좋아. 그런데 미국 요 8월 ISM 제조업 지수, 저는 요거는 양호할 거라고 봐. 그런 전달보다는 양호할 거라고 보는데 예측이 지금 49 정도거든. 전달이 48이고. 그런데 50 이하야, 아직.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특별히 좋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중립적 변수야. 자, 수요일 날 중국이 전승절이다 열병식 하죠. 그지? 그래서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가고 나토국 중에서는 터키만 참여하고, 그죠? 그럼 몇 나라가 가잖아. 거기서 뭡니까?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이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지? 거기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포기할 여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 반해서 중국에서 반발이 좀 있었잖아. 그러면서 공연, 그죠? 이런 부분에 일정 정도 취소 이런 게 나타나고, 분명히 한한령과 관련된 뭔가가 또 나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중국 관련주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중국 전승절은 중국이 일본한테 전쟁 승리 기념 그 날이야. 80주년 기념식이고, 요번이.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 예정이고, 여튼 그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좋을 건 없어. 그지? 자, 목요일 날 9월 4일 날 보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는 맨날 발표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 7월 무역 수지라든지, 그리고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때 발표를 하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서비스 회사의 구매 담당자한테 설문한 거니까,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예측은 ISM 서비스업 지수는 전달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니까 크게 나쁠 거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 화, 수, 목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어. 그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중요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금요일에는 미국 실업률, 그죠? 전달에 4점인데 4.3% 정도 발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런 타이밍에, 그러고 보면 우리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떨어졌지만 내일은 개파락을 한다 해도 반도체하고 관련 AI 쪽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뭡니까?
전력기기? 그쪽도 AI 쪽이니까. 근데 좀 차원이 틀리긴 해.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도의 영향 정도고.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9월 임시국회, 그죠? 임시국회 개장을 통해서 자사주 관련, 그죠? 자사주 관련 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보면 뭐 SK나, 그죠? 지주사 쪽 그런 가운데에서 나름 화수 부분에 화수 요쪽 라인에서는 지수가 반등하려고 할 거고, 그죠? 오히려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부터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 주초 반등, 주 중반 이후 약세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해되시지? 토요일 날 세계 폐암학회가 개최가 되고 하니까 또 뭐 목금에는 또 바이오 제약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뭐 내일 급락한다 이런 뜻으로 아까 이야기한 게 아니야.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런데 고용과 이제 클라이막스는 어디겠어요? 어디가 가장 클라이막스겠어?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PPI. 이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다음 주가 가장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조심을 하면서 접근하자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 이야기다. 이해되세요? 그 부분이야.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영향이 적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어, 우리 시장이? 그지? AI가 떨어졌는데 뭐 아침에 하락했다가 양봉은 낼 수 있어도 지금 엔비디아 위치나 지금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바로 못 가는 거라면 굳이 반도체나 AI, 뭐 반도체도 지금 DDR4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뭐 가격 부분이 상승하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만약 하락하고만 한다면 뭐 그렇게 세게 하락할 부분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섹터 부분을 들어가는 것보단 그치 않은 쪽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거고, 국내 정책적 변수로 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지. 하나는 3차 상법 개정안에서 뭡니까?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지? 그것에 따라서 SK나 이 지주사 자사주 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여건.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금 재고 중에 있는데, 요게 결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투자 심리를 자극할 요소다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이렇게 비빌비빌 되는데 뭡니까? 10억 원으로 확정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내려갈 확률이 더 높겠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도 봐야 되는 거고, 50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와중에 뭐 쭉 있어.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지? 여기서부터 쭉 있는데 뭐 여기 다 제가 언급드리긴 그렇고 제목만 얘기하면 여기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했었잖아. 미순양함 지금 파나마 운하 통과하고 베네수엘라 앞바다가 긴장이 지금 더 고조되고 있어. 제가 분명히 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야나 그 유전 때문에. 그죠? 명목은 뭡니까? 마약 카르텔과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뭐 초대형 유전 이게 발견된 것 때문에 엑슨모빌이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자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정부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아동수당 확대, 뭐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주고, 그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재정의 그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것은 물가에 대한 불안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와중에 세수를 확대하려면 전기세 인상할 거다. 전기세 인상하면 한국전력은 반등할 수 있는 위치를 갖고 가겠지. 그지? 여튼 그러면서 뭡니까? 한국 성장률 2%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지금 우리 시장에 새마을금고도 지금 165곳 합병 청산 대상이다. 부실 금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제2금융권인 이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 계속 취약한 부분이 우리나라 건설 경기나 이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반증이야, 이거. 그지? 그리고 또 하나, 후티 총리 암살한 이스라엘의 보복예고. 지금 이스라엘이 후티의 이 실세들을 다 뭡니까? 박살냈잖아. 그죠? 아직 중요한 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 혹시 유행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튼 친이란 반군 후티가 지금 이스라엘 공습으로 죽었다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요쪽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니라잖아. 그죠? 이런 쪽은 방산 쪽에 괜찮은 뉴스지. 그지?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방산에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 그죠?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논산 쪽에, 그죠? 거기에 이제 국방군수산업도시 육성하려고 그랬더니, 양천면 일부 주민들이 매일같이 폭탄 공장이라고 왜곡된 구호를 외치며, 데모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양천면협 이해장까지, 그러면 도대체 방산 공장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응? 그죠? 공장들 일자리는 다 일자리 해주겠다 그러는데도 이러면 어디다 줘야 되는 거야? 그치? 여태껏 또 기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일정에. 그죠? 요거. 방산주가 금요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하고 했지만 우리 현대로템은 강했잖아. 그죠? 요것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는 거야. 9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제 폴란드 KLC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급 방산 전시회.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고.
요거는 전 세계에서 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거고, 그죠? 그 내용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건 왜 공은결 기자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아시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근데 그냥 그런 전시회를 하는데 이미 하나 쪽에서는 김동관 부회장이 이미 가서 나름대로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봐서는, 그죠?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의미 있는 뉴스 하나는 제가 이제 삼성 경기도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죠? 요거는 괜찮은 뉴스지, 그죠? 뭐 내일 IT가 떨어진다 해도 삼성 경기 쪽에는 크게 영향 미칠 뉴스는 아니고, MLCC, 그죠? MLCC 가동률이 최대치로 육박했다. 왜? AI 이용에는 MLCC가 일반 서버용 대비 탑재량이 10배다. 그죠? 근데 요 부분은 좋은데, 그지? 금요일 날 테슬라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MLCC도 큰데, 그죠? 테슬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우리 2차전 쪽은 내일까지 급락하면 수목금으로 급락을 하는 거니까, 저점에서는 좀 반등을 하겠지? 그 정도고. 하나는, 그죠? 하나오션. 그죠? 얘도 내일 밀려서 출발을 해서 11만원 이하로 시작을 한다 하거나 내려오면 매수해볼 만한 위치인데, 얘네는 뭐가 하나 부담이냐면, 조선은 아까 제가 뭡니까? 어디 갔니? 또 왜 없어졌어? 컴퓨터가 꽂아가지고 다시 또 이러야 되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하도 뉴스가, 주식 관련 뉴스는 그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오니까. 이건가? 여기 하나 걸려. 응? HD현대 조선 3사 공동 파업 위기. 응?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잖아. 그죠? 합병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조가 어떤 노조입니까? 박수 짝짝 치고 합병 잘 의사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제? 임금뿐만이 아니라 이 합병과 관련된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 이것도 있고, 그제? 물론 이래서 파업을 세게 하면 그 타이밍이 매수 기회인 거고. 이해되죠? 이런 얘기도 조선이 이 하청 기업이 가장 많거든. 1000개가 넘어요. 응?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이런 조선사 사장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청업자 업의 노조원들이 임금 협상하자고 막, 요거는 지금 그 조선사 내의 협상이니까 이거 말고도, 그죠? 하청 이쪽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 6개월 유예인데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그 노란봉투법이 진짜 시행이 되려면 6개월 후잖아. 그런데도 뭡니까? 이제 본물 터지시 터지는 이런 부분이 부담인 게 조선의 조금 걸림돌이야. 9월 국제가 시작되면서 이 지주사, 그죠? 그쪽 라인이 이제 HD현대, 그죠? 요거는 사업 지주사의 흐름으로 HD현대지만 자사주의 소각과 관련된 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SK가 가장 그 중심에서 쓸 가능성, 여기 요 라인이라면 19만 9천 원, 20만 원이라면 내일 눌림목 라인 부분에 매수해볼 만한 자리잖아. 그죠? 양봉 만들어 놓고 딱 쉬는 자리. 왜? 얘네는 미국 시장이나 저쪽 시장하고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아까 이야기 HD한국조선하고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죠? 그런 쪽 부분에 관심. 그 정도다. 아셨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거기 때문에, 그죠? HD현대, SK 이런 쪽에 지주사 쪽에 뭐예요? 밀리면 관심. 그죠? 그 다음에 조선 쪽에는 현대 한국조선해양하고, 그죠? HD 한국조선해양하고 하나오션 이쪽인데, 그죠? 그런 노란봉투법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그런 시위나 데모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죠? 실적이 없는데, 그죠? 실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약세를 보이면 테마성 흐름에 로봇이 조금 강세를 보일 텐데 저는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기가 그제 박스권 부분에서 잘 만들어지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요거와 요거 박스 라인에서의 요 정도 라인, 그죠? 내일 한 번 더 아래꼬리를 달고 20일 살짝 밟는 자리 그런 정도가 나온다면 반도체 AI 이런 쪽이 떨어지면 얘도 약세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거 15만 7천 원 요 라인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한 추세 하단 라인이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관심 정도로 두고 있는 거지 내일 꼭 산다가 아니야. 그런 라인에서 어느 쪽을 어떻게 공략할 거는 내일 보면서 결정을 할 거고. 이해되시지? 그래서 요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죠? 하나만 더 하면, 왜냐면 내일 장중에도 설명을 할 거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 지수도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 다 지금 박스권인데, 그죠? 이렇게 박스권, 여기 작은 박스권, 그죠? 다시 한번 그 전에도 미국 시장 조정 전에도 이렇게까지 또 떨어진 적이 있잖아. 이제 우리 시장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계속 박스를 연장할 건지, 아니면 다시 이걸 이탈할 건지. 여기를 이탈을 하는 순간엔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돼. 아시죠? 그때는 이탈을 하면 뭡니까? 좋은 섹터하고 나쁜 섹터하고 다 영향을 받는다고. 박스권을 유지할 때만 뭡니까? 차별적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주식은. 이해되세요? 내일 이게 허문다가 아니야. 내일은 안 허물어. 아셨지? 내일은 안 허물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다가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이 라인에서 부담을 잘 봐야 되는 흐름을 어떻게 시장이 그려갈 건지 그거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거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